자, 달러당 1,000원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기준 환율 1달러당 1,200원이다. 자, 우리는 그 공급 시기라는 걸 공부할 때에 우리 수출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었죠. 근데 공급 시기라는 건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할 때는 당연히 원화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돈을 받았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돈 못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은 선적하는 그날의 그런 기준 환율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외 사항이 있는 게 선적일인 이 날짜, 지금 별말 없으면 수출한 날이 선적일인데 이 날짜가 아닌 그 이전에 돈을 받아서 환가를 하면 그 환가 부분은 환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환가한 부분 이런 이야기하는 건 과세 표준이죠. 그 과세 표준은 부가세법은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지금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부분 여기가 과세 표준인 거예요. 공급 가액이 여기에 쓸 금액을 이야기한 거지 아래쪽 회계에 여기 있는 이 제품 매출이라 쓰는 건 과세 표준이 아니라 재무회계의 수익 인식의 금액인 거예요. 얘가 수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과세 표준과 수익 인식 금액이 일치할 건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은 우리 과세 표준하고 수익 금액 인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이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점점 뒤에 가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얘 둘이가 똑같은 거 아니다라는 거 먼저 인지를 하고 계세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는 이 금액이 우리가 판 금액이라 수익 인식액이라서 편리하게 해주려고 이 금액이지라고 보여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게 제가 재무회계에서는 수입이다 수출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선적일 이전에 돈 받으면 선적일 그 뭐 환가 했으면 환가 금액 이런 이야기 표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재무회계였던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익 인식은 돈을 받아서 환가를 했든 뭘 했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쓰는 거예요. 수익 인식은.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먼저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법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바뀌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은 이건데 재무회계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다라고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금액 이야기했던 것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여기 공급가액에 쓰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문제 보시면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럼 직수출이라는 글자를 보면 과세 유형을 16수출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자제품 회사라서 스타키 판 건 제품을 판 거고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받은 거죠. 자 그럼 얘 바로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내려놓고 쓸게요. 자 날짜 4월 19일 날 우리는 16 수출이고 그리고 세탁기를 팔았고 수량은 30개 단가는 한 개당 1000달러면은 우리가 원화로 하면 한 개당 120만 원이라는 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수량 단가는 꼭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계산하기가 단가에 굳이 넣는 게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계산기로 30개고 1000달러고 달러당 1200원이다 라고 하면 3600만 원 나오죠. 그럼 이 3600만 원을 그냥 여기에 쓰셔도 돼요. 수량 단가는 최종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짱 주식회사고. 자, 영세율 구분은 이번엔 직접 수출이죠. 그럼 우리는 영세율 거래는 맞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는
12 매출 영세를 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였고, 16 수출로 해서 직접 수출하는 거는 여기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늘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A라는 회사가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요. 받는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수출해도 우리가 직수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A라는 회사가 저한테 영세율로 물건을 팔고, 그럼 저는 그 물건을 사서 영세율로 수출로 물건 팔아버린 걸로 해버리면 똑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직접 수출한 거랑 똑같이 1번 우리 오퍼상들은 그 무역상들 있죠. 그거는 자기들이 물건 수출한 게 아니라 수출 대행하는 거잖아. 그분들도 여기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 선택하고 수출 신고 번호는 지금 여기서는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분계는 오늘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면 혼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번 혼합이라고 하고, 자, 그럼 제품 매출 맞으니까 그 3,600 맞으니까 엔터 치고, 차변에 이제 돈 받는 게 보통 예금으로 3,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20일, 4월 15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 중 2개의 불량품이 반품되어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다.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이번엔 반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으니까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코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이죠. 반품 세금계산서가 우리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면은 11번 매출과세고, 또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였으면 제가 분계 유형을 우리 스마트 AI 때 2번 외상으로 하면 편하다라고 했죠. 얘도 똑같아요. 그럼 4월 15일 날 어떤 거 팔았는지 보니까 이거네요. 아남전자한테 우리가 단가 70만 원짜리 판 거 20개 판 것 중에 2개가 지금 반품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2개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자, 과세 유형 알았으니까, 자, 날짜 10월 20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자, 우리는 매출 환입이 발생한 거고, 그 얘는 마이너스 2개, 방금 단가가 개당 70만 원짜리였어요. 자, 지금 이렇게 쓰는 것도 수량 마이너스 2개 단가 70만 원 쓰는 건 제 스타일인 거지, 그냥 마이너스 140만 원이다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앞쪽에서 고민하고 계실까봐. 그리고 품목도 반품이라고 써도 되지 꼭 매출 환입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만 통하게 이 세 개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아남전자였고, 반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했다고 했으면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외상매출금에 마이너스가 되고 제품매출 부가세 예수금에도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작성이 끝났네요. 자, 다음 4월 24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 수량 50개, 단가 50만원, 그래서 총 2,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대금은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가 적혀 있으면 불공제 사유일 리가 절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1번 매입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계는 원재료 샀고 차변에 그럼 원재료고 대변의 이도는 수표 당전 발행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간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 4월 24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원재료 산 거고 수량은 50개, 단가는 50만 원이고 거래처는 태창산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분계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혼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3번 혼합. 자, 그럼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일 전남테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하고 근데 원재료 글자 보이면 얘는 불공제 사유 아니다. 51번 매입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인 부품 산 거고 돈은 부가가치세는 대변의 현금 나머지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바로 입력해보면 5월달로 해서 5월 2일날 51번 매입과세고 부품 70개를 40만원짜리를 2,800만원 구입하고 전남테크로부터 산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엔터 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현금 부가가치세가 280만원이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280만원을 줬고 나머지는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제 입력하는 속도 빠르나요? 시온씨 괜찮아요? 괜찮아? 자, 다음 5월 3일 문제 볼게요. 광주정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양치했어? 세금 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양치했어? 결제하다. 양치도 안 하고 가? 들어오게? 머리 묶고 그럼 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도 적혀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음 전자인데 공급받는 자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요? 잠시만요. 이제 됐나요? 이제 안 들리죠? 처음 입장할 때 꺼지게 했는데 들어왔다 나가면 이게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5월 3일은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뭐 세금 계산서를 봐도 부품이니까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고 위에도 이 부품이 원재료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51번 매입과세죠.
자, 아래처럼 이렇게 품목이 여러 개 있으면 복수거래로 써줄 거고, 또는 지금 수표를 발행해 준 게 있네요.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고, 외상으로 한 거는 원재료니까 우리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날짜 5월 3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자, 이번에 위에 복수 거래로 해주고, 자, 그럼 자, 품목이 갑부품 수량 100개 단가 5만 원, 의류부품 50개 8만 원, 병부품 60개 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다 써주면 1320에 132만 원으로 위에 올라가겠네요. 자, 아래 F7번이나 탭 ESC 키 누르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갑부품 외라고 해서 나오고, 자, 다음 거래처는 광주정밀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 자, 우리가 산 거 원재료 맞고, 대변에 우리는 수표로 발행해 준 금액이 200만 원이고, 그리고 외상으로 한 게 나머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9일 기계장치 고장으로 인해 주식회사 다고처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우리 기계장치를 수리한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 수리는 불공제 사유에서 본 적이 없죠. 그게 해당 안 되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51번 매입 과세고, 자, 그럼 우리 기계장치 수리했는데 문제에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선비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돈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고. 자, 그럼 5월 9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기계장치 수리한 거고, 금액은 80만 원, 거래처는 다고처,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원재료 산 거는 맞고, 대변에 죄송해요.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정신줄 났어요. 자, 기계장치 수리한 거니까 얘는 수익적 지출이라서 수리비를 수선비로 해주고, 그럼 기계장치는 제조업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500번대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기계장치 거는. 자, 그럼 500번대 수선비가 들어간 거고, 돈은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11일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중고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수리받고 수리비 12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그럼 우리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우리 2000cc 승용차를 우리는 지금 수리한 거죠. 그럼 1000cc 초과하는 우리 자동차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지금 수리했기 때문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라는 불공제 사유에 걸렸네요. 그래서 54번 불공이 될 거고, 자, 자동차 수리했는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고,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영업부 자동차니까,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그럼 5월 11일 54번 불공이고, 이번엔 승용차 수리를 한 거고, 금액은 120만원, 거래처는 중고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F2번 누르면 3번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것 때문에 불공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분계는 얘는 현금에도 되고 혼합해도 되고. 자, 그럼 차량 유지비인데 영업부 차량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계정 과목 바꾸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5월 13일 가을 서적에서 생산부 사용 서적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이번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럼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니까, 그리고 받았으니까 매입,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전자계산서가 있는데, 자, 우리는 50만원 샀고 기술 서적인데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서적이죠. 그럼 생산부에서 쓰는 책이니까 우린 500번대의 도서인쇄비라고 쓸 거고, 책은 도서인쇄비죠. 그리고 돈은 특별한 말 없이 현금이다라고만 들어와 있으니까 현금으로 돈 지급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5월 13일 날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 기술 서적을 샀고 금액은 50만원에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고, 거래처는 가을 서적, 그리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자, 이번엔 저도 또 혼합할게요. 자, 도서인쇄비 사용하는 부서가 생산부니까 500번대. 다음 이 돈을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5월 16일 광주정밀에서 값부품 70개,
단가 50만원, 공급가액 3,500만원, 부가가치세 35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이번엔 갑부품, 뭐 부품은 우리한테 원재료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으니까 51번 매입과세. 그리고 뭐 부품이니까 원재료 산 거고 이 돈을 전부 다 외상으로 매입했나 보네요. 그럼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5월 16일 51번 매입과세 갑부품 수량 70개 단가 50만원 거래처는 광주 정밀이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분계는 혼합. 자, 우리는 뭐 갑부품 산 거 원재료 맞고 대변에 전액 외상이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냥 분계를 2번 외상해도 상관없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전액 외상하면은 분계 유형을 지금처럼 혼합해서 해도 당연히 정답이고 얘를 2번 눌러서 외상으로 해도 똑같은 분계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5월 18일 매출거래처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구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네요.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매출거래처 선물용 그러면 접대네. 우리는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창출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는 우리 불공제 사유가 있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 5월 18일 날 54번 불공이 되고 우리는 선물 세트를 구입했는데 10개 단가 10만원짜리를 거래처는 대구 백화점이고 이건 선물 준 거래처가 아니고 이 물건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발행해 준 것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4번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 원재료 산 게 아니고 매출 거래처 선물 접대한 거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를 쓰고 그리고 대변에 전부 다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그냥 수표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다 라고 했었었죠. 당좌 수표다라고 했었었죠.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인출해 갈 거다. 자, 다음 5월 19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 1,300만원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건에 대하여 5월 11일자로 계약한 계약금이 있으며 대금 중 400만원은 안암전자 주식회사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럼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원재료 산 거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차변에 원재료 샀는데 대변에 돈을 줄 건데 5월 11일자로 지급한 계약금 이거 빼고 줄 거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400만 원은 안암전자한테 물품 제품이라고 볼게요.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면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라는 거고 400만 원은,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원재료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겠죠. 자 그럼 이 계약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계약금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 자 날짜를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가 날짜를 알면 그냥 일반 전표로 가서 보시면 되고, 날짜를 안 알려주면 모르면 그때는 이제 잠시 이단 문제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조회할 거예요. 둘 다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도 되는데 둘 다 거래처 원장에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짜를 주면, 자 지금 얘 보면서 선급금인지 선수금인지 생각도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거래처 원장은 계정 과목을 넣어줘야 되거든. 태창산업한테 어떤 계정 과목으로 계약금이 선급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날짜를 알면 그냥 일반 전표에 그 날짜 쓰면 분기가 보이잖아.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면 계약금은 우린 일반 전표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보는 게 편해요. 그럼 지금 5월 11일자로 지급한 계약금이라고 날짜 알려줬으니까 우린 그럼 전체 메뉴로 가서 일반 전표에 5월 11일, 그럼 지금 태창산업한테 선급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전표가 보이죠? 일반 전표로 가면 그럼 이제 이걸 돈 지급하니까 대변에 하면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좀 편하죠. 자, 그럼 이제 300만 원인 거 알았고 선급금으로, 자, 그럼 이제 얘를 보고 입력을 하면, 자, 날짜 5월 19일 54번 불공이고 우리 원재료 산 거고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총 금액은 1,300만 원, 거래처는 태창산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저 왜 54번이었었죠? 자, 저 어디서 잘못 누른 거예요? 51번이죠.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고, 자 원재료 산 건 맞고, 자 대변에 순서대로 5월 11일 날 줬던 선급금을 지워주고, 그래야 우리 빼고 주면 차 대변이 맞죠. 그럼 선급금이 방금 300만 원이었고, 다음 대변에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면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받을 어음인데 이땐 거래처 안암전자한테 받았다 적혀있던 거 안암전자를 지워야 되니까 안암전자한테 받았던 거 400만 원 지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그럼 원재료 산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자, 다음 보실, 자 5월 21일
제품 2,500만 원을 현대전자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이번엔 친절하게 어디 조회하라까지 좀 알려주는데, 자, 그럼 문제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그럼 특별한 수식어 안 붙어 있죠? 그럼 11번 매출과세. 제가 특별한 수식어라 말한 건 내구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영세율 안 적혀 있어도 그건 영세율이거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계약금 뺐다라고 했는데 계약금 언제 우리가 받았는지에 대한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장부 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메인 메뉴에서 자, 우리 장부를 여기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죠. 거래처 원장. 자, 이 거래처 원장은 지금 문제처럼 어디 거래처인지, 지금 문제에 현대전자에 납품했으니까 현대전자가 그 계약금 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계약금 받았을 때 계정감은 뭘 썼을지도 알아야 돼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럼 거래처 원장을 클릭을 해서 자, 이 기간을 쓰는데 먼저 거래처 원장 들어오면 잔액 볼 거예요. 기간을 쓸 건데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그냥 오늘 날짜부터 해도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 좀 볼게요. 5월 21일인데 끝나는 날은 무조건 5월 21일로 써야 돼요. 이 날짜에 잔액을 볼 거니까 시작하는 날은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5월 21일부터 해서 해도 되고, 차이는 그 사이에 외상 매출금이 선수금이 생겼다 지웠다 하는 것들이 여기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서 선수금이다라고 쳐주고, 거래처는 현대전자다. 이 나중에 회사 가면 많이 쓸 거예요. 회사 가시는 분들 사장님이 어디에 외상대금 받을 걸 많이, 어디에 외상대금 줘야 되는 걸 많이 물어보면 여기 들어와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는 어디 거래처인지 거래처를 알고 계정 과목을 알아야 얘를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날짜에 있는 잔액이 950만 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백데이터를 좀 잘못 만들었어요. 왜 잘못 만들었냐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날짜를 1월 1일부터 5월 21일로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오간게 보이는데 올해 이전에 450만 원의 계약금 받은 게 있고 올해 또 500만 원 받았나 봐요. 자, 데이터 잘못 만들었다고 한 게 지금 이야기예요. 전부 다를 이거에 대한 계약금으로 볼지 올해 것만 볼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장부들은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아래에 그 거래 내용이 나오죠. 또 더블 클릭하면 분계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애매하게 안 내요. 이번에 그냥 우리 얘 전부 다가 계약금이라고 봐서 950만 원 계약금 받았었다라고 그냥 할게요. 이것만 이번 거다라고 하기엔 얘는 그럼 뭐의 계약금인지 모르죠. 올해 이전에 받은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50만 원이다라고 해서 없애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계약금 950만 원인 거 확인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날짜 5월 2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팔았고 2,500만 원, 거래처는 현대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그럼 이번에 제품 매출한 거 맞고 2,500만 원치 판 거 맞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계약금 받은 거 빼고 선수금 950만 원 빼고, 다음 나머지는 외상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